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밖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신차 행사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만나볼 차는 볼보 더 뉴 XC60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볼보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변화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디자인 변화 같은 게 크지 않았는데 또 실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본 것처럼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아마 이게 볼보의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디자인이 기존 게 좀 괜찮으면 최대한 변화폭을 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BMW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기아차는 스팅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아마 기존의 디자인을 볼보도 좀 큰 변화를 주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은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출고 계약을 하고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배 아플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따로 브리핑 행사는 없고요. 브리핑 행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없고 따로 이제 미디어 온라인 쇼케이스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오면서 봤는데 거기서도 볼보가 크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크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외관에서는 크게 두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형상이 이전하고 좀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 범퍼에 있는 이 크롬 장식도 기존에는 이게 디귿자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일자로 슬림하게 빼놓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던 라이트 형상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측면부로 가보실까요? 측면부도 보면은 거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XC60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고 대신 휠 디자인이 지금 이 차가 B5 인스크립션 모델이거든요. 인스크립션 모델부터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휠 디자인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번 XC60이 5가지 모델로 나오거든요. B5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출력이 낮은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그리고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B6 그것도 B6 같은 경우는 R 디자인하고 인스크립션은 아니고요. 그리고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따로 나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게 405마력을 낸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진짜 마니아분들을 위한 차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지금 B5 인스크립션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와보시면 사실 거의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일 큰 변화가 하단부 범퍼에 보면은 범퍼의 그 머플러 디자인이 빠졌습니다. 머플러가 아예 빠져서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과감하게 뺐어요. 보통 요즘에는 디자인적으로 아예 가짜 머플러를 두고도 머플러 디자인을 넣었는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따가 뭐 엔진룸 볼 때도 보겠지만 확실히 그 볼보가 친환경 차로 넘어가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든 모델에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전동화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친환경 전동화로 가는 거를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도 좀 그게 나타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가솔린, 디젤, 뭐 LPG 이런 식으로 연료 종류별로 나누잖아요. 근데 볼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그냥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메인 시스템으로 보진 않잖아요. 보통 뭐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넣는데 볼보는 오히려 그거를 메인처럼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변화는 그렇고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갔네요.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갔고 리뷰하시는구나. 리뷰를 하시니까 일단 저희는 외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이 B5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B5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 모델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리고 B6 같은 경우는 R 디자인하고 인스크립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T8 같은 경우는 인스크립션 단일 트림으로 나왔고요. 가장 저렴한 게 모멘텀인데 확실히 볼보가 안전을 강조한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옵션 중에서 안전사양은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 스피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둬서 확실히 안전사양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모멘텀 사셔도
뭐 크게 뭐 차별이 있다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좀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아무래도 마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라든지 그리고 실내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B5 인스크립션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배터리가 있는 거는 전시 때문에 따로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250마력에 35.7 토크를 발휘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따로 나뉘고 있어서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이 내연기관 엔진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네, 그럼 다음은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레이아웃도 거의 그대로고,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크립션 모델이라서 들어가 있고요. 근데 볼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자료에서도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SK그룹하고 개발을 해서 최초로 볼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팀의 버튼랑 플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지금 요즘에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위화감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뭐 기존하고 똑같아서 사실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근데 이번에 볼보가 미디어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도 그렇고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많이 강조를 해서, 이거는 조만간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자세히 쓰면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확실히 친환경 차로 전동화로 넘어간다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볼보가 아무래도 지금 풀체인지 주기가 좀 애매하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풀체인지가 될 때가 돼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엔 일본 차들도 플로팅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플로팅 타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큰 디스플레이를 넣어버리잖아요. S클래스 같은 차들처럼. 네, 아직은 풀체인지 전이라서 이거는 조금 옛날 느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볼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은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인스크립션 모델이면 B5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막 밟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시면은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좌석을 저한테 맞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뒷자리도 한번 가보시죠. 앞자리가 저한테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뒷자리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XC60, XC60이면 GV70하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두 차가 글쎄요, 이 볼보 XC60이 가격대가 좀 세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서 안전사양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그래도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를 좀 마니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뒤에서도 공조장치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꺼져 있는데, GV70은 기억상으로 뒤로 젖혀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네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뒷좌석 등받이가 많이 좀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실내는 기존하고 거의 똑같아서 타보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 전동식이 들어갔습니다. 전동식이 들어갔고, 저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따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 여기도 뭐 요즘 트렁크로 배터리를 많이 넣죠. 뭐 BMW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무게 배분 때문에 이 뒤쪽으로 많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변화가 없어서 뭐 또 따로 짚어드려야 될 게 있나? 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마침 본사에서 또 나오셨습니다. 임승준 PR 매니저님입니다. 네,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안 그래도 변화된 게 너무 없어요. 겉에서 보기에. 네, 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죠. 네,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큰 행사를 하는 걸 보면은 분명 어딘가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커뮤니티에도 저희가 올렸거든요, 질문을. 네네. 어떤 게 변한 거냐 네.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어떤 게 좀 변했다고 할 수 네. 있을까요? 우선은 좀 설명을 좀 차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우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형 XC60이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디자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범퍼 앞에 네. 범퍼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네네. 이제 뭔가 형상 자체가 밑에 크롬이 길게 깔리면서 좀 더 이렇게 웅장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네. 넣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디귿자에서 일자로 네, 바뀐 맞습니다. 거죠? 아예 여기 라인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고요. 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이 아무래도 변화가 있어서 네네. 좀 더 이쁜 멋있는 휠이 좀 장착이 됐고, 네. 후면부 이따가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있던 듀얼 게이트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전동화로 가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맞췄네요. 네. 아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다행이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였습니다. 틀릴까봐 좀 네, 아,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금 볼보 자동차가 신형이 나오면서 좀 더 그런 PIP를 좀 없애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차량도 그 최신의 그런 디자인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차의 묘미는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오늘 그 팀앱 대표님도 같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네, 오전에? 맞습니다. 아, 네, 그룹장님 나오셔서 같이 저희 PT도 해주시고 네. 좀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죠. 어떤 게 변한 거예요? 안쪽에서는? 우선은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이번에 SKT와의 그 협업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3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300억이요? 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와.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차량에 최초로 탑재가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팀앱하고만 한 게 아니고 SKT랑 한 거네요. 팀앱도 들어가 있고요, 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 음악 시스템. 아, 완전히 그룹 네, 형태로. 그래서 아. 이게 저희가 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그 SKT는 다른 데랑도 있지 않나? 네네. 팀앱은 원래 있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이게 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그리고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단순히 팀앱을 넘어서서 네. 이게 이제 통합형이다 보니까 누구와의 연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뭐 주행 간의 경유지 설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사실 여기에 새롭게 탑재된 거는 그 팀앱의 기반이 이제 운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기반으로 라디오 설정을 할 때 라디오 뭐 KBS 라디오 틀어줘 그러면 지방에 있는 라디오 주파수도 자동으로 맞춰주고, 아. 뭐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더 많이 시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음성 인식을 꽤 강조를 했네요. 네, 정말 시승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음성 인식으로 안 되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그 인식률도 굉장히 높아서 한 96%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냐 하면, 네. 저희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사운드 시스템이 바울스니킨스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런 스피커의 위치와 마이크의 위치까지도 차량별로 다 세팅을 해서 네. 최적의 조건을 구현을 하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이런 음성 인식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하셔서 네네네. 좀 궁금한 게 네. 재난 문자 때문에 한번 아, 재난 문자요? 네. 아, 그렇죠. 네네네. 많이 아팠잖아요, 볼보가. 그렇죠. 저희가 좀 시간은 걸렸지만 어쨌든 네네. 고객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네네. 노력을 했죠. 이번에 그러면 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것도 좀 개선이 확실하게 된 확실하게 건가요? 됐습니다. 네. 아까 다른 담당자분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네, 그게 아예 다른 메뉴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보시고서는 어떤 게 많이 기능적으로 시연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네네. 제가 같이 타서 몇 가지 이제 뭐 시연도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아, 꼭, 네.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드릴까요? 사실 시승 행사 때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시승 행사 때,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승 행사 때 시연을 못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시스템이 나오면서 네네. 홈 IoT까지도 연동이 가능해요. 아, 안 그래도 아까 그거 예, 들었어요. 저희가 계속 똑똑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에이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저희가 연동이 됨에 따라서 그 집에 불 꺼줘, 거실 불 꺼줘 하면은 아. 불도 꺼줄 수가 있어요. 그 현대차의 카투홈 그것처럼. 뭐 그런 기능이 저희도 아. 탑재가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 IoT 기능을 쓸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됐다 하면 핸드폰과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그런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완전히 같아요. 한국화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 SKT 자체가 한국 기업인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팀앱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내비게이션 어플 중에 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만큼의 누적된 데이터, 그 다음에 저희도 이런 SKT와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네. 국내 고객분들에게 더 특화된 서비스를 네.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번 그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동화로 가기 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된 거고 완전 전동화는 그럼 언제쯤 예상하세요?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국내에 전기차를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걸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기 기간이 사실 저희도 이거를 뭐 얼마입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네. 왜냐면 그 전 시장마다 이런 재고 상황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색깔마다 어떤 고객분들이 지금 대기 기간에 계시는지를 몰라서 이게 뭐 얼만큼 걸려요를 말씀을 드릴 수는 네네. 없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정확한 기간은 지점마다 달라서 그런 점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시승 행사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만나뵙겠습니다. 그래도 임승준 PR 매니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PR 매니저님이랑 말을 했던 것처럼 안 그래도 볼보가 그 오늘 오전에 뿌려준 보도 자료에서도 확실히 차량 변화보다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단 장소를 좀 이동을 해서 바로 맞은편에 제 R 디자인하고 B6 모델이 있네요. 네. R 디자인 아까 그냥 지나가려다가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B6 모델에 있는 R 디자인 트림이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전면부도 보시면은 아까 저기서 보셨던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롬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R 디자인은 아시다시피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릴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처리가 됐고 그리고 크롬으로 들어갔던 모든 부분들이 블랙 유광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산다면 이거 사겠는데 근데 가격이 좀 네. 네, 산다면 전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지금 휠 디자인도 보시면은 훨씬 큰 게 들어갔어요. 피엘리 타이어가 들어가네. 20인치짜리가 들어가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블랙 유광 처리가 됐습니다. 이 색깔도 되게 이쁜데요. 제네시스에서 보던 그 블루 다크 블루 톤 비슷해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단부에 이 머플러 디자인이 여기서도 없어졌어요. 참 R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그런 움직임은 강조하면서도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동화로 넘어가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 모델 현장 리뷰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행사는 볼보의 철학이 좀 느껴지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은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면 뭐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 위주로 좀 변화를 주는데 이번에 볼보는 확실히 뭐 보도자료나 아니면은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볼보의 철학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승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현장 스포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